안녕하세요. 팔콘 앤 윈터 솔저 6화 내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GRC 투표를 막기 위해 테러를 준비하는 플래그 스매셔 일행. 샘과 버키는 외부에서 칼리를 찾고 있습니다. 샤론은 샘의 요청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 도와주기로 하죠. 샤론이 사면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던 중 버키는 상담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칼리는 팔콘을 보자마자 작전을 실행하죠. GRC의 주요 인물들이 건물을 빠져나가던 중 플래그 스매셔가 등장하고 팔콘은 자신을 캡틴 아메리카라고 소개하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진행하던 중 기다리고 있던 바트록과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샤론은 플래그 스매셔 중 한 명을 쫓고 버키는 칼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칼리는 버키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작전을 위해 버키를 묶어두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경찰로 위장한 플래그 스매셔는 바깥쪽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장치로 문을 잠궈 놓습니다. 칼리에게 놀아난 버키는 바로 인질들을 쫓아가고 샤론은 플래그 스매셔 일당 중 한 명의 몸에 장치를 부착합니다. 샤론의 장치는 수은 증기를 이용한 화학 무기로 잔인하게 플래그 스매셔를 죽여버립니다. 버키는 차량을 쫓고 새 캡틴은 헬기를 쫓기로 합니다. 헬기를 장악한 플래그 스매셔는 총기로 무장한 채 탈취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칼리는 협상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인질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니까요. 다른 플래그 스매셔 동료들은 그런 짓까지 해야 하나 하는 눈치입니다. 구호도 바로 해주지 않죠. 칼리의 잔인한 면에 팀워크가 망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락하는 헬기에서 경찰들을 구한 캡틴은 떨어지는 헬기를 날개로 감싸 방어합니다. 이 장면에서 새 장비는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래그 스매셔는 차량 이동 경로에서 차량을 탈취하고 달려드는 윈터 솔저와 맞서 싸웁니다. 윈터 솔저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 인질 차량에 불까지 지르죠. 이때 등장하는 존 워커. 칼리가 라마의 죽음에 대해 사과해보려고 하지만 싸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잔인하기도 하고 때론 죄책감도 느끼고 사춘기 소녀 같습니다. 무사히 버키는 인질들을 구출하고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버키는 누군가를 죽이는 입장이 아닌 구하는 입장입니다. 캡틴은 필리핀 출신 의원에게 연락해 자신의 신호에 맞춰 헬기를 조종해달라고 합니다. 조종사를 밀어내고 작전을 성공합니다. 존은 계속 깡통 소리 나는 방패로 칼리와 싸웁니다. 칼리는 싸움에서 달아나 차를 높은 곳에서 밀어버리죠. 존은 칼리를 잡을지 위험에 빠진 인질을 구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방패를 던져버리고 차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플래그 스매셔 일당의 방해로 차는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이때 등장한 주인공 캡틴이 차를 끌어올립니다. 사람들은 아이언맨처럼 등장한 그를 캡틴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플래그 스매셔를 쫓는 캡틴, 윈터 솔저, 존. 캡틴은 칼리를 쫓고 윈터 솔저는 나머지를 쫓는 존을 쫓아갑니다. 드디어 만난 칼리와 샤론. 샤론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서로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며 샤론, 아니 파워 브로커는 다시 같이 일을 진행하자고 하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 샤론이 파워 브로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나이젤 박사가 죽을 때부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저번화에서 아이폰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커뮤니티에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애플에서 악역에게는 제품을 쓸 수 없게 한다는 한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때마침 등장한 바트록은 파워브로커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제시하다가 총에 맞고 죽습니다. 존과 윈터 솔저는 링컨의 명언 나는 항상 가혹한 정의보다는 자비가 더 큰 결실을 맺는다고 믿는다는 말을 하며 경찰을 대동해 쪽수로 파워브로커를 잡습니다. 캡틴은 다시 칼리를 만나 끝까지 그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절대 싸워주지 않죠. 총을 겨누는 칼리를 샤론이 써버립니다. 아마 이용 가치가 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칼리는 캡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숨을 거둡니다. 칼리를 안고 등장한 캡틴. 그는 GRC 수뇌부를 만나 오바마가 된 듯 연설을 합니다. 이 대화는 세계의 모든 방송에 나가죠. 샘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GRC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며 누군가의 집을 빼앗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하죠. 캡틴은 자신이 이 수트를 입고 매일 사람들이 증오를 받는 흑인이라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안다고 하며 자신이 가진 파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꼭 이 대화가 40분 드라마에서 4분이나 돼야 하는진 모르겠습니다. 캡틴은 커드슨에 빠진 플래그 스매셔를 잡으러 가고 3명이 체포된 플래그 스매셔 일당은 추종자인 경찰이 실려가다가 제모의 집사가 설치한 폭탄에 죽고 맙니다. 레프트에 감금되어 있던 제모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죠. 그리고 GRC도 난민에 대한 결정을 취소합니다. 발렌티나를 만난 존은 이제 새 수트를 입고 US 에이전트가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죠. 이제는 보기 어려운 백인 남자 히어로가 또 한 명 또 나왔습니다.
윈터 솔저는 자신의 일본 술친구를 찾아가 죽은 그의 아들에 대해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힘겹게 고백하죠. 그렇게 노트에 다른 이름을 지어나가고 상담사에게 쪽지를 남깁니다. 아이제아 브래들리를 다시 찾아온 캡틴은 아이제아와 대화하죠. 아이제아는 말콤이나 마빈 게이, 만델라만큼은 아니지만 샘이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은 싸우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샘은 말하죠. 그리고 함께 캡틴 아메리카 박물관에 갑니다. 그곳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제아의 동상과 기념사진들이 있습니다. 샘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아이제아를 기억할 거라고 말하죠. 아이제아는 고마운 마음에 샘을 꼭 안아줍니다. 이제 캡틴과 윈터 솔저는 가족들에게 돌아와 즐거운 파티를 열죠. 제목은 더 이상 더 팔콘 앤 더 윈터 솔저가 아니라 캡틴 앤 더 윈터 솔저입니다. 이제 팔콘은 공식적으로 캡틴이 되었죠. 쿠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샤론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모든 죄를 사면받습니다. 그녀가 있던 부서도 다시 열게 되고 그녀도 그 팀의 일원이 되죠. 파워브로커는 미국의 모든 기밀과 핵심 무기 정보를 위험한 고객들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결국 이 일의 모든 근원은 샤론 카터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조국을 잘 이용해 먹을 생각이네요. 마지막 화의 모든 내용을 풀어가려고 했던 시도 때문인지 내용 진행이 좀 아쉬웠습니다. GRC와의 대화도 너무 길었고 샤론에 대한 설명과 GRC 난민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따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작품인데 에피소드별로 아쉬운 점이 조금씩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인 로키를 기대하게 만드네요. 여기까지 마지막 에피소드 내용 분석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